지나친 가공식품의 섭취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약 25kg의 첨가물을 먹게 되고, 과일 식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무염식이 되기 때문에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한 분의 경우에는 하루 2끼 이상 과일식을 하시고 그 다음 채소 정도만 드셔서 원하시던 이 몸무게에 가까워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또 신장에 작은 혹이 있다고 해서 식사를 굉장히 무염식으로 하신 분입니다. 병원에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금 섭취를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제안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주 좀 특이한 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부신 기능도 문제가 생겨서 부신 결절 때문에 이제 부신을 절반을 제거를 하셨는데,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게 나온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해봤는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거나 또는 적정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과일, 채소만 드셔서 국물 요리를 하나도 안 드시고 아예 거의 무염식, 저염식을 하셔서 나트륨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트륨은 세포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너무나 핵심적인 이 세포 기능에 있어서 나트륨과 칼륨의 이 비율이 있는데요. 적정한 나트륨 칼륨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신진대사 핵심 미네랄로는 나트륨과 칼륨 비율이 됩니다. 무염식을 할 경우에는요, 나트륨 섭취가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세포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DNA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러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막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산소 영양소가 잘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무염식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이나 국물 요리를 하루에 막 삼시세끼 항상 국을 드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식사에서 한 끼는 과일식, 2끼나 한 끼는 한식을 보통 하시게 될 텐데요. 적당한 간을 한 식사를 반드시 하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몸에 어떤 해독을 위해서 삼시세끼 과일과 채소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소금도 어느 정도는 추가로 드셔야 됩니다. 무염식을 할 경우에는 세포 기능 문제와 위산의 원료가 되는 HCl, 소디움 클로라이드, NaCl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해야만 위산이 또 만들어집니다. 위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저염식이나 무염식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 조심하시고요. 일상 식사에서 적절한 간을 꼭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과 채소에도 어느 정도의 나트륨이 함량이 있기는 한데요. 과일과 채소 안에 들어있는 이것만으로는 나트륨의 함량은 좀 현대인에게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주경을 좀 더 찍어서 드신다든지 어느 정도의 나트륨의 섭취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과일과 채소로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죽염을 조금씩 찍어 드신다거나 이런 노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 기준 대비 4배 이상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가 과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까지 죽염을 추가적으로 드신다거나 더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좀 국찌개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물을 최대한 싱겁게 드시고 또 반찬들을 통해서도 소금 섭취를 하시니까요. 일부러 지나치게 소금 섭취는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스는 본인의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 먹는 식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독일에서 지나치게 소금에 절인 염장류 고기들, 소시지 같은 이런 것도 좀 많이 먹어서 몸속에 이 나트륨, 칼륨의 불균형으로 인한 몸의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시지를 끊고 빵을 끊고 사과와 또 다양한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었을 때 본인의 편두통이 해결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몸속에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의 균형을 주는 음식을 먹고 불필요한 나트륨이 절유되지 않도록 또 불필요한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식사법의 원리로
많은 불치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 환자들을 식사요법만 가지고도 거의 446명 정도가 치료가 됐던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또 뉴욕으로 거처를 옮겨서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암 환자들이 개선이 되고 경험들을 막스 거슨의 책에 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의 가장 중요한 기본 영양 상태, 또 세포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전해질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겼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암세포나 불치병들을 해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식사법만으로도 몸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제공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한제암거슴의학회라고 해서 독일에서 발견했던 이 치료법을 좀 더 한국인에게 맞게 응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인들,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식품업이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나친 가공식품의 섭취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나친 가공식품에는 사실상 성분으로는 우리가 영양으로 느끼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음식 뒷면에도 보면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칼로리 표기도 돼 있고. 자, 이 성분들은 우리가 생명에 필요로 하는 영양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지나친 영양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만들어질 때는 성분과 성분들을 섞다 보니 이걸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무려 샌드위치나 삼각김밥에도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것을 먹을 때 30종에서 50종의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을 좀 무분별하게 먹다 보니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5kg의 첨가물을 먹게 되고 1년이면 80년을 예를 들어 살았다고 했을 때 약 1톤이 넘는 그런 첨가물을 먹기도 합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다 화학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쌓이고 몸에서 여러 질서, 효소 시스템들을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호흡을 방해하고 세포의 돌연변이, 미토콘드리아 손상 같은 여러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업이 너무 발달하면서 사실 질병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가공식품의 큰 문제점이, 현대인들의 식사에는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가열 조리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야생에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늘 끓이고 삶고 굽고 튀긴 이런 음식들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결핍이 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과일에 들어있는 효소,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또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결핍이 되기 쉬운 거죠. 이러면서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모든 질병은 세포 기능 장애로 볼 수 있고 영양의 불균형과 또 몸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염증, 이로 인한 만성염증과 온몸의 장기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너무나 가열 조리식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신선한 음식, 신선한 자연의 식물들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